아래쪽 통증뿐만 아니라 오른쪽 위쪽 통증, 마치 담낭염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젊은 여성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반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번 골반염을 알았던 분들은 이게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경우인데,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골반염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감기가 걸리고 비염이 걸리고 폐렴이 걸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성 생식기를 질과 자궁으로 봤을 때 질 쪽에 감염된 경우 질염이라고 그러고,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궁과 난소, 나팔관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골반염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유를 하자면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폐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많이 걸린다고 폐렴 걸리진 않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주 앓는 이 질염과 골반염은 좀 다른 개념이죠. 골반염이 조금 더 병이 깊다고 할 수 있고, 골반염을 일으키는 특정한 균이 있습니다. 그런 균에 감염이 됐을 때 골반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아랫배가 불편한 거죠. 물론 냉도 나오고 불편한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통증이 굉장히 비특이적인 거라서 이게 골반염인지 장염인지 아니면 내가 무슨 수술해야 되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보통 골반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아랫배가 싸하게 아프죠. 근데 마치 이거는 생리통 있을 때 느끼는 그런 통증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질 분비물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막 38.3도 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증상과 함께 장염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죠. 설사를 하거나 변을 보려고 할 때 엄청난 복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런 환자들이 소화기 내과, 일반 내과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 진료를 보고 나서 장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열이 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부인과 진료를 권고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과 진찰을 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질 분비물 검사, 우리가 보통 균 검사라 그러죠.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은 대부분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균 검사는 어차피 검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인과 의사들이 진찰을 해보고 자궁에 압통이 있는 것을 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은 클라미디아라는 균이 있고, 나이세리아 고노레아라는 균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미디아라는 균은 굉장히 독한 균 중 하나인데, 단순히 골반염으로 복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래쪽 통증뿐만 아니라 오른쪽 위쪽 통증, 마치 담낭염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이런 질환들을 골반염 중에서도 피츠휴그 큐티스라는 3명의 의사가 모여서 만든 피츠휴그 큐티스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쪽 부분이 숨 쉴 때마다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보통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소화기 내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간을 싸고 있는 막에 약간의 염증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진찰을 해보면은 아랫배가 아프고 질 분비물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라는 균이 나옴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균들은 항생제로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내과에서 약을 먹거나 아무렇게나 처방된 항생제를 처방받고 어설프게 치료가 된다는 거죠. 클라미디아라는 균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치료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되죠. 결국에는 추후에 난임이라든지 복강내 유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 항생제 치료를 조금 오랫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도 사실은 굉장히 짧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항생제를 먹고 나중에 이 균이 죽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추후 재발도 안 되고 이런 치료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관가하지 말고 부인과 진찰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